녹취록 하나가 공개된 뒤 하트 시그널 5를 둘러싼 정규리 씨 논란은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방송 브랜드 투자, 법적 책임까지 뒤흔드는 대형 파문으로 번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차분하고 세련된 커리어 우먼으로 보였던 이미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녹취 주장 하나로 완전히 뒤집혔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논란의 출발점은 신서울 브랜드와 신준영 대표 그리고 정규리 씨를 둘러싼 불륜 의혹이었습니다. 특히 신준영 대표의 배우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직접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은 대중의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안에는 관계 정리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호소 앞에서 정규리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오히려 상대를 몰아붙였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졌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준 지적인 미소와 조용한 말투가 실제 논란 속 태도와 너무 다르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말의 내용이었습니다. 녹취록 속 발언으로 알려진 대목에는 왜 남편 하나 관리하지 못하고 나에게 화풀이 하느냐는 식의 조롱성 표현이 등장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 신서울 브랜드와 자신의 커리어는 이미 상대가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까지 있었다는 주장이 확산됐습니다. 여기에 아이가 불쌍하다면은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맞다는 식의 잔인한 표현까지 거론되면서 이 논란은 더 이상 개인 간의 감정 싸움으로만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대중이 분노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불륜 의혹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에게 보였다고 알려진 태도였습니다. 만약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잘못을 인정하고 정리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한 구조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여론은 급격히 돌아섰습니다. 하트 시그널 5를 보던 시청자들은 더 이상 정규리 씨의 방송 속 모습을 로맨스 서사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응했습니다. 파문은 곧바로 신서울로 향했습니다. 신서울은 전통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브랜드로 소개돼 왔고 지성과 품격, 한국적 아름다움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정규리 씨가 피팅 모델에서 빠르게 총괄 디렉터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불륜 의혹과 함께 묶이면서 브랜드의 핵심 이미지가 정면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중은 신서울이 정말 실력과 철학으로 성장한 브랜드였는지 아니면은 사적, 가적 관계가 얽힌 공간이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취록 논란 직후 신서울은 불매 운동의 중심에 섰습니다. 주요 백화점과 프리미엄 편집숍에서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퇴점 압박과 계약 해지 가능성이 거론됐다고 전해졌습니다. 홈쇼핑과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도 대규모 반품과 환불 요구가 이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형사상 손해와 브랜드 가치 하락을 포함한 직접 피해 규모는 이미 2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언급됐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이미지 손상이 아니라 기업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금줄이 끊겼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서울은 한국 패션 육성 지원을 받거나 정부 산하 기관 및 벤처 캐피털 투자사의 자금을 기대하던 기업으로 묘사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투자자들은 도덕성 검증 실패와 기업 소유주의 사회적 리스크를 이유로 계약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신서울은 당장 직원 급여와 원자재 대금 결제조차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때 해외 패션 위크 진출까지 기대하던 브랜드가 불과 일주일 만에 파산 시나리오를 거론당한 것입니다. 방송 쪽 상황도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정규리 씨는 처음에는 법적 공방이 끝날 때까지 하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대형 로펌을 방패로 삼아 명예훼손 대응을 준비했다는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그러나 녹취록 폭로 이후 여론이 완전히 뒤집히고 분노한 시청자들이 광고주를 향해 불매 움직임을 보이자
제작진도 더 이상 버틸 명분을 잃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방송 예정 시점을 불과 수십 시간 앞둔 때 벌어졌다고 전해졌습니다. 정규리 씨가 제작진에게 갑작스러운 자진 하차 의사를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부에서는 장기 출연 금지나 편집 방향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트 시그널 오는 연애 리얼리티인 만큼 출연자 한 명의 존재가 단순한 분량이 아니라 전체 러브라인과 감정 서사를 움직입니다. 그런 인물이 중도 하차하면 프로그램은 한순간에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작진은 비상 편집에 들어간 것으로 묘사됐습니다. 수개월 동안 촬영하고 설계한 감정선이 무너졌고, 기존에 확보한 수백 시간 분량의 테이프에서 정규리 씨의 목소리와 실루엣을 지우기 위해 특수시각 효과까지 동원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얼굴을 가리거나 목소리를 빼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중심으로 연결된 대화 눈빛, 선택 오해 고백의 흐름이 사라지면 다른 출연자들의 서사까지 함께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일반인 출연자들의 피해도 커졌습니다. 정규리 씨와 진정성 있게 소통한 출연자들은 자신들의 감정선이 통째로 잘리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으로 편집될 위험에 놓였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관계가 끊기고 감정 변화의 이유가 사라지고 중요한 장면이 빠진 듯한 방송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출연자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정규리 씨를 향한 원망과 법적 대응 움직임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향한 항의와 징계 청원으로도 번졌습니다. 수만 건의 징계 청원이 이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일부 시청자는 단순한 하차로 끝낼 일이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연애의 리얼리티가 시청자의 감정이입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장르인 만큼 출연자의 중대한 도덕적 리스크를 제작진이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면 프로그램 신뢰도 자체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신서울의 경제적 붕괴는 더 큰 상징으로 다뤄졌습니다. 현대 기업 경영에서 소유주와 핵심 인물의 도덕적 리스크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해석입니다. 전통의 현대화라는 콘셉트로 주목받던 중소 브랜드가 단 두 사람을 둘러싼 부도덕한 관계 의혹과 오만한 대응으로 인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은 업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주요 매장에서는 간판을 내리고 재고 처리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기존 구매자들의 환불과 집단 소송 요구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횡령 의혹까지 추가되면서 파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신준영 대표가 회사 공금을 이용해 정규리 씨에게 고가 외제차를 리스해 주거나 강남 고급 오피스텔 보증금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의혹 단계로 봐야 하지만, 만약 조사로 이어진다면 단순한 불륜 논란이 아니라 회사 자금 유용과 배임 횡령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과 사법기관이 비자금과 압수수색 가능성까지 들여다보는 초기 단계에 들어갔다는 분위기를 전합니다. 법조계가 주목하는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상간 소송은 대체로 수천만 원 안팎의 위자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르다는 분석이 붙습니다. 불륜 의혹을 인지한 상태에서 방송 출연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방송을 통해 상업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구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단순 사생활 사건이 아니라 공적 플랫폼을 이용한 도덕적 기망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제작사 측 위약벌 청구도 핵심 변수입니다. 최소 1억 원 이상의 위약벌 청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출연자의 고의적 기망 행위로 인해 프로그램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수십억 원 규모의 광고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제작사가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작진이 이미 촬영한 분량을 다시 편집하고 광고주 이탈을 막고 시청자 항의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고려하면 정규리 씨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압박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정규리 씨가 기대했던 것은 어쩌면 방송을 통한 이미지 상승이었을지 모릅니다. 하트 시그널 오라는 무대에서 세련된 커리어 음원 능력 있는 디렉터 매력적인 출연자로 자리 잡는 것이 목표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터진 뒤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방송은 더 이상 그녀를 띄워주는 무대가 아니라 모든 의혹과 분노가 집중되는 확대경이 됐습니다. 신서울은 성공의 증거가 아니라 도덕적 리스크의 상징처럼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대중의 배신감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호감과 진정성을 팔면서 현실에서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연애 리얼리티는 결국 신뢰의 장르입니다. 출연자의 말투 표정 선택 하나하나를 시청자가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핵심 출연자의 현실이 방송 속 이미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프로그램 전체가 조작된 감정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리 씨의 자진 하차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깝습니다. 방송에서는 사라질 수 있지만 법적 책임과 경제적 손실, 브랜드 붕괴의 후폭풍은 계속 남습니다. 신서울은 이미 20억 원이 넘는 피해 규모가 거론됐고 투자 철회와 계약 해지, 반품과 환불 집단 소송 가능성까지 겹쳤습니다. 여기에 제작사 위약벌, 광고 손실 배상 상간 소송, 횡령 의혹 조사가 줄줄이 이어진다면 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한 출연자의 사생활 문제를 넘어 방송이 출연자의 도덕적 리스크를 어디까지 검증해야 하는지 묻는 사건이 됐습니다. 또한 브랜드가 개인의 이미지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도 보여줬습니다. 신서울이 쌓아 올린 품격의 이미지는 단 한 번의 녹취록 논란으로 흔들렸고 하트 시그널 5가 쌓아 올린 감정의 서사는 한 출연자의 하차로 무너졌습니다. 대중은 이제 단순한 사과문이나 편집 조치만으로는 납득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정규리 씨는 정말 모든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불륜 의혹 녹취록 논란, 신서울의 피해액 20억 원 이상, 방송 수십 시간 전 자진 하차 수백 시간 분량 재편집, 최소 1억 원 이상의 위약벌 가능성, 그리고 수십억 원 광고 손실 논란까지 이 모든 숫자와 장면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그녀가 원했던 화려한 방송 데뷔는 대한민국 연예 리얼리티 역사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퇴장 중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때 정규리 씨는 하트 시그널에서 가장 세련된 인물 중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중이 기억하는 것은 미소가 아니라 그 녹취록입니다. 커리어가 아니라 의혹입니다. 브랜드의 품격이 아니라 무너진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가장 강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방송으로 만든 이미지는 잠시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피해자의 눈물과 대중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그 이미지는 가장 먼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논란이 더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사건의 흐름이 너무 빠르고 피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한 가정 안에서 해결될 수도 있었던 문제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되고 방송 시청자들의 집단 반응으로 이어졌고 곧바로 브랜드 소비 거부와 광고주 압박으로 연결됐습니다. 하루 사이에 여론이 달라졌고 며칠 사이에 브랜드의 거래처가 흔들렸으며 일주일 안에 파산이라는 단어까지 거론됐습니다. 이 속도는 지금 시대의 대중이 도덕적 논란에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신서울의 경우 제품 그 자체보다 브랜드가 가진 이미지가 더 큰 자산이었습니다. 현대 한복이라는 분야는 단순히 옷을 파는 산업이 아니라 전통과 품격 문화적 자부심을 함께 판매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 인물의 사생활 의혹과 녹취록 논란이 브랜드 철학을 정면으로 흔들자 소비자는 더 이상 옷을 옷으로만 보지 않게 됐습니다. 그 옷을 구매하는 행위가 논란의 당사자들을 지지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결국 불매 운동은 감정적 반응을 넘어 소비자 윤리의 문제로 번졌습니다. 방송사 입장에서도 피해는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촬영된 장면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몇 분의 영상을 삭제하는 일이 아닙니다. 연애 리얼리티는 첫 만남, 시선, 대화 선택, 오해, 질투, 고백의 순서가 모두 이어져야 하나의 서사가 됩니다. 그중 한 축을 빼내면 나머지 장면들도 의미를 잃습니다. 정규리 씨가 등장한 장면을 줄이면 그녀와 대화한 남성 출연자의 감정선이 사라지고, 그 남성 출연자의 선택이 흐려지면 다시 다른 여성 출연자의 반응까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논란이 전체 출연자의 서사를 흔드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시청자들이 광고주를 향해 움직였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시청자가 불쾌한 출연자를 보면은 게시판에 글을 남기거나 시청을 중단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기업, 플랫폼, 유통망까지 찾아가 책임을 묻습니다. 광고주가 빠지면은 그 방송사는 손해를 보고, 방송사가 손해를 보면 제작사는 계약과 위약벌 문제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여론의 분노가 어떻게 실제 돈의 손실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법적 싸움이 본격화될 경우 쟁점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뉠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는 배우자 측이 제기할 수 있는 상간 관련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둘째는 제작사가 제기할 수 있는 출연 계약 위반과 위약벌 문제입니다. 셋째는 신서울 내부 자금 사용 의혹이 실제 조사로 이어질 경우의 회계와 형사 책임 문제입니다. 이 세 갈래가 동시에 움직인다면 정규리 씨와 신준영 대표는 여론뿐 아니라 법정에서도 매우 긴 싸움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이 사과 한 번으로 정리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입니다. 만약 단순한 오해였다면 해명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녹취록 논란, 피해자 호소 브랜드 피해 방송, 하차 투자 철회 환불 요구, 위약벌 가능성 횡령 의혹이 모두 겹치면서 사건은 이미 여러 이해관계자의 손실로 번졌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니라 배우자, 제작진, 다른 출연자, 투자자, 직원, 소비자, 광고주까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책임의 범위도 함께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리 씨에게 가장 뼈아픈 부분은 자신이 지키고 싶어 했던 커리어가 바로 그 논란의 중심에서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신서울에서의 직함은 능력의 상징처럼 보였고, 하트 시그널 5 출연은 대중적 인지도를 높일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두 가지는 모두 부메랑이 됐습니다. 브랜드 직함은 특혜 의혹으로 읽히고, 방송 출연은 이미지 세탁 시도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대중은 더 이상 그녀의 성공 서사를 보지 않고 그 성공이 어떤 관계와 어떤 침묵 위에 세워졌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또 다른 질문은 제작진의 검증 책임입니다. 일반인 출연자라고 해서 검증이 약해져도 되는지, 사생활 논란 가능성을 어느 수준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피해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방송이 그 사람의 이미지를 상품화해도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연애 리얼리티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편집해 팔아야 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출연자의 현실이 무너지면 편집된 로맨스도 함께 무너집니다. 결국 하트 시그널 5 사태는 한 사람의 하차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지 산업의 붕괴이고 도덕성 검증 실패의 대가이며, 소비자 분노가 기업 가치와 방송 수익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20억 원이라는 피해 규모, 최소 1억 원 이상의 위약벌 가능성, 수십억 원 광고 손실 논란, 수백 시간 분량의 재편집, 수만 건의 징계 청원이라는 숫자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대중은 더 이상 화면 속 포장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